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 22페이지 몇 번? 46번부터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 시험 문제는 몇 문제? 15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그래도 책 찾아보면서 사실 책에 거의 몇 프로가 있어? 90%는 우리 유학집에 90%가 뭐야? 한 95%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몰라서 다시 답을 못 찾는 거지. 그죠? 여기 있는 것도 이거 한 권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용어정의. 1번.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뭐하죠? 재개발이 양호했나요? 아니거든?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하면 뭐가 떠올라? 이건 재건축 사업이다. 재개발은 양호하잖아. 열악하죠? 예. 그리고 밑에 설명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쭉 써놨어. 이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2번. 해당 건축물을 무슨 날 기준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건 어디 나오죠? 교재. 교재하면은 요약집을 말하는 거야. 교재 몇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동그라미 3번이야. 3번. 자, 아파트 건축물을 졌어요. 그럼 몇 년 지났어? 40년 동안 진행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뭐 하는데? 잘못 져가지고 처발렸던 보수보강 비용이 그 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 질 비용보다 더 들어간대. 예, 40년 동안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이 새로 질 보다 더 들어간다. 그럼 40년 동안 보수보강 하자는 얘기야? 일찌감치 때려 부시자는 얘기야? 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죠. 그죠?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노후불량 건축물이니까 철거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런 건 노후불량 건축물. 그래서 20년 갖고는 안 돼. 40년까지. 그렇게 돼 있죠. 3번.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 한다. 맞아요? 예, 정비기반시설 107페이지에 쭈루룩 열거돼 있어. 그거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공동이용설하고 시험 문제는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 그래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설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시험 문제다. 그 다음 4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단지 해놓고 5가지 쪼르륵 나오죠? 그 중에 몇 번째 거? 5번째 거야.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주택단지만 있다? 아니요. 이 정비법에서는 주택단지 중에 뭐 받고 짓는 주택단지도 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는 주택단지도 있는데, 다만 그때는 아무거나 짓면 안 돼. 건축받고 짓는 건 뭐만? 아파트하고 또 하나 연립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건설되는 그걸 주택단지로 부르죠.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하나 뭐란다? 다소야가 아파트하고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죠. 5번.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계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자, 정비계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명이 들어가는 건 무슨 사업? 왜 재개발만 들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둘 다야.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 소유자. 그럼 재건축은 정비계획에 위치한 그 다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둘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걸 조심하시라.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예, 3번만 정답. 자, 47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이라 부르고 정비구역 해제 둘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서 수립하죠? 그죠? 군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라고 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군은 제외. 그래서 군은 빠진 시에서 수립하되. 다만 시 중에서도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그 중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군하고 별 차이 없는 시. 그는 그런 시에서는 수립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도지사가 야, 너는 수립 안 해도 돼 라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정답. 2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수립하고 10년마다 타당성부터한다? 아니,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항상 타당성부터는 몇 년이죠? 5타. 5년마다 타당성. 그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10타는 없어요. 5타는 있어도. 그래서 10년 단위 수입,
5년마다 탁수함투. 3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는 며칠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는다. 며칠이죠? 14일 이상 공람 플러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꼭 지방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거 맞는데 20일이라 며칠? 14일 이상. 그것도 첫 번째 두 번 났던 14일이라는 숫자 조심하시고. 4번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인데 중요한 건 괄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죠?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은 제외라고 돼 있네. 그럼 지금 둘로 나눠봐야 돼. 추진회가 구성된 구역하고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하고 둘로 나눠. 그럼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했을 때는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어. 그럼 얼마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죠?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아직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어.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어. 사람들이 여기 구역 지정 좀 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어. 그때는 얼마? 100분의 30이야. 100분의 30. 어디에 나와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어디에 나오죠? 구역 해제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야. 117페이지에 가보시면 교재 요약집 117페이지에 몇 번? 동그라미 3번. 그걸 조심하라고 했어. 3번. 자, 보통은 100분의 50이든지 과반수가 요청하면 해제인데 이거는 몇 프로만 해제해달라 된다? 30%. 법에서 30%만 해제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최소한 과반수 내지 2분의 1은 돼야 되지. 어떻게 30%만 해제해달라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때는 뭐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만?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그럼 만약에 추진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얼마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어? 그거는 동그라미 6번으로 내려가라고 했잖아. 우리 책에 보면 3번하고 6번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6번에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거기는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추진회가 구성승인 받았거나 조합서류 인가까지 받았을 때는 얼마큼?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했을 때 그때만 해제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3번하고 6번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라. 다만 6번에서는 아직 뭐까지는 안 들어갔어. 괄호 속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들어가면 해제 요청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안 들어갔을 때만 그때만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런 말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해설에 보시면 다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 아니다. 해설에 있나? 있어 없어? 예, 4번에 대해서 내가 쭉 거기다 다음 페이지까지 해설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6번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도록 하라. 3번하고 6번. 해설에서 3번하고 6번. 해설에서 3번, 6번. 자, 따라서 일단은 몇 번? 4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 뭐 앞을 고치든 뒤를 고치든 관계없어.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계획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죠? 근데 괄호 속도 고쳐야 되죠. 그러면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한정.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 이렇게 써야 돼. 자,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몇 페이지에 나오죠? 117페이지 해제의 효과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117페이지 해제 효과에 동그라미 2번이야. 해제하면 그 구역을 뭐라 본다고? 다시 무슨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정비구역 지정됐다가 그 구역이 뭐 됐어? 해제됐어. 그럼 이제 무슨 사업으로 들어간다?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단 주관경 개선 사업도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었어.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현수, 환관, 혼. 그 5가지 중에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구역으로 뭐 할 수 있어? 그로 지정된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방식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한지만시라 무슨 방식?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야? 1번만 정답. 48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첫째, 요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거의 안 본 것도 이미 들어있어요, 속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좀 보자. 1번. 공공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현행 용도지역이 제2조 일반 주거지인 경우 준주거적으로 결정고시가 그러본다. 이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사업 시행에 관한 게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가요. 몇 페이지냐면 115페이지 보십시오. 115페이지에 보면 위에 외가로 4번 있어. 4번에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 비율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공재건축이야. 공공재건축을 이게 사업이 무슨 말이죠?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공공재건축이야? 여기 공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랬어? 공이라는 뜻이 사업 주체가 누군 거? 공공이니까 누구야? 여기서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하고 또 하나 토지, 주택, 공사 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요 둘이야. 시장, 군수 등하고 토지, 주택, 공사 등 이자들이 하는 사업이 공공재건축 사업이야. 근데 이 사업의 특성은 여기 공공재건축을 얘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다 뭐 짓는다 그랬죠? 임대주택도 짓는 거야. 저 속에다. 대신 용적률 뭐 시켜줄게? 완화시켜줄게. 그럼 용적률 완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더냐? 용도지역을 변경시켜버려. 어떻게 변경한다? 종상향. 뭐라고 했죠? 종상향. 종상향이 뭐야? 종상향이라는 뜻이 뭐야? 종을 상향시킨다. 종을 위로 올린다 한다는 게 무슨 종을? 집에서 치는 종? 이 종이 뭐야? 일종 전원 주거지였던 지역이 뭐로 지정되면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원래 뭐라고? 일종 전원 주거지였어. 여기다 뭐 한다고?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지정부 시되는 순간 여기는 더 이상 일종 전원 주거지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이종 전원 주거지. 여기가 이종 전원 주거지였어. 거기 공공재건축 사업 한다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전원 주거지역이 어딨어, 이씨. 전원 주거지역은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2종 전원 주거였던 지역은 뭐로 본다?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여기 1종 일반이었으면 2종 일반, 2종 일반이었으면 3종 일반, 3종 일반이었으면 준주거지역.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늘어나 줄어들어? 우리 애웃었잖아. 3, 2, 1, 2, 1. 이게 뭐죠? 일반 주거지역들. 이건 뭐죠?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썼잖아. 그럼 용적률이 이거 얼마였어? 300%, 이거 250%, 200%, 150%, 100 이렇게 썼죠? 일종 전용 100%는 지역. 공공재건축한다고 정비구역이 정되면 여기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뭐로 본다? 이종 전용주로 결정시행으로 본다. 그럼 용적률 100%였던 적을 이제 몇 프로 본다? 150% 적용해 주겠다. 50% 올려주죠. 그럼 이종 전용주였던 건 뭐로 본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이라 뭐로 본다? 200으로. 200이었던 적은 250으로. 250였던 건 300으로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 위에가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이제 얼마로 뛰죠? 무려 500%로 팍 올라가 버려. 50% 올라가다 여기서 딱 200% 떼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수지받는 데가 어디야? 3종 일반 주거지였던 데가 제일 좋은 데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뭐가 졌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등이 정되면 거기는 3종 일반이라 뭐로 바뀌어버려? 졸제 준주거지역이든 그 용적률이 무려 200%로 확 올라가 버려. 엄청난 거야. 자, 그런 구역으로 보는 게 바로 무슨 사업이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효과다. 공공재건축을 시행한다고 점비를 넣으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이야. 책에 115페이지에 써 있어요. 자, 그 내용이다.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로 본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또 건너뛰지는 않아. 아셨죠? 1번은 틀렸다. 2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구 시의 효과야. 어디에 나오냐면 113페이지 맨 밑에 있어.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비예정구역 또는 전비구역을 합쳐서 전비구역 등이라 부르고 그 전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누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라고 돼 있죠? 직장이 아니고. 그것도 틀렸다. 자, 3번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에 해당되어 사업 시행자가 전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112페이지 맨 밑에 있어. 이거 뭐라고 설명했었죠? 한번 강의할 때 설명한 적 있어.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다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해봐. 아파트 단지야. 그럼 재건축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 있죠? 이걸 뭐로 내놨어? 공공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기부천화. 기부천화 하죠? 그럼 이만큼 내놓으면 이쁜 짓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내놨다는 얘기야. 지들 아파트 단지 일부를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내놨어. 이쁜 짓 했죠? 그럼 나머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는 전체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것만 지어야 되죠? 대지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줄어든 만큼 여기다 뭐 주겠다?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 니들은 공공시설 부지하고 용적률을 뭐 시켜준다? 완화시켜줘야 돼. 내놓는 비율만큼 완화시켜줘요. 그런데 요만큼을 내놓을 때 완화되는 그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용적률 100% 더 증가시켜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요만큼 내놓으면 100% 완화시켜준대. 그러면 만약에 반만 내놓으면 요만큼만 내놓으면 요것만 내놓으면 50% 완화하겠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부 땅의 일부를 이걸 땅으로다 내놓는 게 아니고 뭐로 내놓을 수 있다? 현금 납부, 현금으로 다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현금 납부인데 최대 얼마까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 이거 내놓는 면적이죠. 요거 원래 자기가 공공서비스로 제공하자는 면적의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는 뭐로 내놓는다?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내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야 우리 돈으로 낼게.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거 감정평가하는 금액에 해당한 돈으로 내놓을게. 대신 이만큼 내놓은 거를 인정해달래. 돈으로 내놨으니까. 그럼 그만큼 용적률 완화하는 거 아까 100% 그대로 해달라 이거야. 그때 현금 납부라는 개념이 있더라. 그럼 현금 납부하려면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뭐 해야 돼? 우리 그렇게 내겠다고 현금으로 내자고 동의가 있어야 되죠? 얼마큼 있어야 될까? 과반수. 여기 있는 주민들의 과반수가 그러자고 동의가 있으면 그때는 이 제공하는 면적 전체 비율이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 뭐가 문제되죠?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얼마큼? 3분의 1까지는 필요 없어.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분의 1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책에 써 있어요. 자, 그 정도. 그건 11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몇 번?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에서 현지개량방법 또는 환지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었나부터 그 구역은 원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로 결정고시에 걸어본다. 이것도 어디에 나오죠? 113페이지 위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에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는 3번 있죠? 자, 그 내용이거든. 그것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요 내용이.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사업이 시행된다는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하는 거야. 주개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업 시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아까 현수, 환, 관, 혼. 근데 혼용 방식을 빼고 요 4가지가 핵심이니까 요 4가지 중에 여기서 사업이 무슨 방식으로 시행된대? 요거하고 이렇게 둘을 묶어 현지개량법하고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럼 여기는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결정을 시행을 해볼까? 달동네 구역이 현지개량방법이나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시행되면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로 다 결정을 시행을 해본다? 몇 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뭐 된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로 결정고시 의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로 본다? 2종 일반주거로 보자.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현지계로 할 거고 환지 1~3번 방식으로 할 때는 뭐로 본다? 2종 일반적으로 결정고시에 본다. 반면에 무슨 방식으로 한대? 수용 방식하고 또 하나 관리처분 방식. 만약에 수용 방식이나 관리처분 방식으로 한다면 그때는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뭐로 본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겠다.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진 거죠? 2종보다는 아까 용적률이 더 올라갔죠? 250이 아니라 300% 적용했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는데 여기다가 뭘 짓는데? 여기다 임대주택 짓겠대. 뭘 짓는데? 임대주택. 이쁜 짓 하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 짓는다면 몇 세대 이상 지을 때만? 예, 거기 책에 보면 2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짓겠대요. 그때는
이 3종 일반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왕창 올라가. 뭘 올라가? 준주거죠. 용적률 500%짜리 있죠? 바로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2종 일반주거죠. 수관위는 제3종 일반주거. 단 수관위에서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짓는다. 그때는 3종 일반이 아니라 준주거적으로 더 올라본다. 아셨죠? 써는 말이 그 말이야. 말이 그건 말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해오셔요. 이거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야 편리해.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 3번 방식으로 하면은 2종 일반주거죠. 2, 4번 방식으로 하면은 3종 일반주거죠. 단 3종 일반주거적인 거기다가 200세에 대한 임대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을 200세에 짓는다. 그때는 준주거적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걸 본다. 무슨 사업이 시행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에 이렇게 바뀐다. 아셨죠? 그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4번은 현지 계량 방법하고 환지 방법이네. 그럼 어디 갔어? 현지 방법 이거죠? 첫 번째 이거죠? 1, 3번이잖아. 자, 그때는 그 구역은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2종 일반주거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 맞죠? 그건 2종이야. 1, 3번이니까 2종 이렇게 되죠. 2, 4번은 3종. 단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준주거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따져보자. 안전진단 요청도 들어올 수 있어. 원래는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위반권자 이 새끼가 안 하고서 민기적거리면 똥줄 타는 건 그 아파트 주민들이죠. 그럼 주민들이 누굴 찾아간다? 위반권자한테 가서 안전진단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때 요청을 받으면 그때는 뭐 한다고? 그때는 요청을 받으면 더 며칠 내?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겠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30일 내에 뭐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죠. 언제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어? 실시는 아니야.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죠. 그럼 30일 내에는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안전진단에서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위반권자가 부담한다. 원칙은 위반권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들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 위반권자가.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었죠?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까지야. 따라서 일단은 5번은 몇 군데 틀린 거야? 2군데가 틀렸죠? 그래서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에게 통보할 것, 그 한 군데하고 또 하나 누가 위반권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위반권자. 단 요청한 자가 있으면 요청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맞는 건 4번만 정답. 자, 49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서 옳은 것. 1번 시행자가 정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수행에게 우선 공포하는 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가능하다. 맞아요? 정비계획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로 토지 수행을 한다. 아까 현수 그죠? 수용 방법 이거는 무슨 사업에서만 가능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어.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밖에 없어. 재개발은 환밖에 없어. 관리처분 계획은 방법하고 환지로 파는 것만. 재개발은 이 2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환경 사업은 혼용반응까지 5가지가 있지만 현수환과는 재개발 사업은 몇 밖에 없다. 관리처분 방법하고 환지 방법하고 2가지 있죠. 재건축은 관리처분 하나밖에 없고 그건 또 환지도 없어. 그렇죠? 우리 책에 있잖아. 몇 페이지에? 사업시행 방법 118페이지에 쭈룩 나와 있잖아. 118페이지에 있는 거야. 따라서 일단 1번은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등에 우선공파하는 방법은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은 못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이런 걸 짓는 걸 그것은 공파하는 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가능하다. 맞아요? 맞아요? 예, 첫째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건 어디서만 가능하죠? 준상위지역. 오피스텔은 어디만 가능하다? 준상위지역.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여기서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써있으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가 들어있다? 오피스텔도 들어있어. 근데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이런 거 있어? 없어.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
그러니까 앞에는 맞아. 틀린 거 없어. 근데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어디서 오피스텔은 어디만 가능하다? 준상이죠. 그래서 가능해. 그런데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어야 되죠. 3번. 근데 그 2에서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죠? 100분의 50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30% 이하만 찾아라.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 맨 밑에 써 있어. 118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에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만 가능하고 환지로 파는 방법은 없다. 맞아요? 재건축은 뭐밖에 없다? 관리처분 방법밖에 없지. 환지공법은 재건축은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정답이죠. 5번. 환지로 구판한 방법과 관리처분계에 따른 방법을 혼용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지 방법하고 관리처분 방법 어디 있어? 요거죠? 환지 방법과 관리처분 이렇게 둘이 짬뽕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사업만? 이것만.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방법? 혼용 방법. 혼용해서 이렇게 둘이 짬뽕할 수 있죠? 넷 중에 둘 이상을 짬뽕하는 게 혼용 방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둘 혼용 방법을 할 수 있는 거 무슨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그건 무슨 사업? 재개발이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옳은 건 4번만 정답이죠? 예, 다음 페이지 50번. 전비사업 시행자와 대행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맞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아니야. 주거환경 사업 달동네는 절대로 조합 설립 못해. 자기들의 땅 다 파산해버려. 왜? 처발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만 한다? 공공시행자들이 한다. 공공시행자. 2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 원래는 재개발은 누가 하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몇몇 밖에 안 돼? 20인 미만. 그럼 토지 소유자 직접 할 수 있죠? 그게 재개발 사업. 어디서 그런다 했죠? 상업적, 공업적 주로 그런 데서 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건 맞는 문장. 정답이죠? 3번.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순환정비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해야 돼? 조합이 하는 게 원래 맞아. 원래. 다만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토지 소유자 직접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넘어가 볼래요? 120페이지 위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하지 않고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누가 할 수 있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이 지들인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박스 속에 내용 나오죠? 그 박스 속에 몇 번? 동그라미? 박스 속에 동그라미? 3번.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건 내가 표시하라고 했었을 건데 나올 거야. 순환정비 할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어? 공공시행자인 시장수들이나 토지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거 쏘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순환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인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책 없는 사람들은 밑에 해설 보면서 설명드려도 돼요. 자, 그럼 몇 번? 이제 4번.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대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무시한 때는 그 고시일에 추진위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뭐된 것을 본다? 취소된 거라 본다. 그럼 어디 나오죠? 120페이지 위에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박스 바로 위에 있어요.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원래 뭐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 설립한다고 조합설립 추진의 구성승인까지 받았어. 아니면 더 나가서 이미 조합설립인까지 받았어. 근데 사업을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로 했어? 시장수등, 토지대공사 등 바로 공공시행자가 하기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추진의 구성승인 받은 거, 조합설립인가 받은 거 이제 뭐해? 필요 없어졌잖아. 걔들이 사업시행자가 아니잖아. 누가 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됐으니까 얘들은 사라져야 되죠? 그럼 조합설립인가 받은 거, 조합설립 추진의 구성승인 받은 거 뭐 돼? 취소된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취소된 거라고 보냐 이거죠. 아까 누가 사업시행자로 됐어?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시행자라고 지정고시됐죠? 지정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지정고시된 날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정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이제는 누구는 사라진다? 조합설치내 구정승인 받은 거 조합설인가 받은 거 둘 다 뭐 한 거로 본다? 이제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어디에 나와 있어? 120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30회 때 시험 문제 났다고 써 있어요. 예,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언제부터? 다음날이란 말이 빠져서 틀렸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날 정도는 날짜도 아닌데, 그죠? 그럼 하루 보고 차이 난다고 하루 가지고 목숨 걸고 사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하루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어. 하루 가지고 목숨 걸어. 어떻게 보면 참 쪼잔한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어. 공법은 좀 대범하게 굵직굵직한 냈으면 좋겠어. 요새는 어디서 꼭 중개서법 같아. 그래서 제가 공법의 중개서법화라고 그래요. 공법의 중개서법화. 공법의 중개서법화 내가. 그러니까 쪼잔하게 시험 문제 내가지고 쪼잔한 것들 좀 굵직굵직한 거면 내지 좀. 그래서 쪼잔하게 짝이 없다고. 중개서법은 원래 쪼잔해. 그래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유지라는 내지만 공법은 워낙 범위가 넓잖아. 근데 그 쪼잔하게 내면 절대로 손 못 대거든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게 좀 굵직굵직하게 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어디서 쫌생이들이 출제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갈수록 요지라고 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4번은 다음 날짜가 없어서 틀렸다. 5번 시장은 수등이 아니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자가 뭐죠? 원래는 이 뜻이야. 원래는 조합이나 토지 등 수자가 재개발적으로 주사업을 시행하죠. 근데 그 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 등 수자가 자기들 안 우리는 조합 못 믿겠대. 그러니까 누가 했으면 좋겠대? 대행자가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대행자가 할 수 있어. 누가? 바로 시장수정, 토지대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이자들이 대신할 수 있어. 그럼 조합이나 토지는 시행자는 그대로 있는 거야. 시행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시행자는 존속하는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너 가만히 있어 니들. 하는 꼬라져 봤더니 맨날 조합 설립 추진 누가 하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와서 지도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도저히 그러니까 재빠보면 관심 있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그럼 시장수가 누구한테? 시장수등이 얘들 보고 야 니들 가만히 있어. 사업하지 말고 있어. 앉아있으래. 시행자는 그대로 둬. 그리고 지가 가서 대신해 주는 거.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지어서 대신하는 걸 뭐란다? 대행자 제도. 그럼 대행자 중에서 시장수 등이 아니 사업시행자, 대행자 누구 있어? 시장수 등이 아니면 좀 전에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또 하나 지정개발자 얘들이 대신하잖아. 그럼 걔들이 대신하면서 무슨 짓을 하더냐? 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토지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왜냐면 대출 받는 거. 그럼 대출 돈 필요하다고 돈 끌어다 쓴대. 그럼 지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행자가 갚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 원래 시행자인 조합이나 토지사 얘들이 갚아야 될 돈을 지가 대신 하면서 그런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걸 할 수 있잖아.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시장수등한테 가가지고 뭐 받고 승인 받고 그런 짓 하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행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시장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누굴 말한다?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지정개발자 두 자를 말하고 이 자들이 대행자로서 활동할 수는 있는데 그때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굴 찾아가라? 지정한 시장군수 등에 가가지고 승인받고선 하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리 사업시행자한테 동의받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승인받으래? 지정권자 승인이래. 그러니까 여기 사업시행자는 지금 여기 누가 앉아있어? 조합 또는 토지운수자 사업시행자죠. 얘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어. 그냥 관에 앉아서 쉬고 있으란 얘기야. 근데 뭐 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대행자 활동 다 끝났어. 다 끝나면 뭐 하는 줄 알아? 그냥 끝날까? 아니야. 찾아가. 여기 원래 시행자였잖아.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야, 네 대신 내가 대신했으니까 네가 할 걸 내가 대신해줬잖아.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야? 돈 내놓으래. 무슨 돈? 무슨 돈? 내가 그동안 썼던 병비, 그죠? 거기다가 병비만 달래? 내가 일한 인건비 돈 내놓으래요. 그걸 보수청권. 그래서 보수청권, 비용사안청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인 조합이나 토지소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웃기는 건 대행자 태도는요. 이 사람이 시행자가 대행자를 지정한 거야? 아니야.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시장수등이 야 니들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할게. 지가 대신해 준 거예요. 아니면 야 토지주택공사 네가 가서 대신해. 그거 누가 시켰어? 시장수도 그렇게 지가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지가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한다? 돈 내놓으라고 여기다 요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제가 뭐를 예를 들었었어? 가다가 보니까 수업 끝나고 가다 보니까 파리마켓에 사장님이 앉아있는데 뭐하고 있어? 졸고 앉아있어. 그럼 졸고 앉아있으면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뭐란다? 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이따 나오세요. 제가 대신해 줄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면 다 아이씨 가라면 나 가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내 쫓아버려. 그래놓고 지가 대신 6시까지 봐줬어. 한 4시간 봐줬어. 그랬더니 주인이 한심 자고서 이제 나왔잖아. 아이고 고마워서 어째요. 그럼 뭐라죠? 뭐료. 그냥 4시간 계산해보면 시간당 15,000원씩 해서 최소한 6만 원 보수청권. 그럼 주인이 어떻게 될까? 황당하죠?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고 시켰어? 지가 들어와서 나보고 쫓아내고 지가 한다고 해놓고 그럼 돈 내놓으라고 안 주고 싶잖아. 그죠? 그래도 뭐 한다?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뭐죠? 재산 압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아파트 전체 공사하고 있는 거 압류해버려. 그래서 지가 그 돈 보수청권, 비용청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무슨 제도? 대행자 제도로 간단다.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대행자 어디 나와? 1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121페이지 맨 위에 대행자하고 대행자 요건만 써놨어. 근데 더 들어가면 보수청권, 비용상환청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것들. 요 그 세부적인까지는 안 써놨지만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내용들이야. 자, 지금 몇 번째 질문했었지? 5번 질문했었죠? 그래서 대행자는 재산 처분, 자금 차입할 때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자인자는 누굴 찾아간다? 시장운수에게 승인받아야 그런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몇 번? 51번. 전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2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조합 설립이 재개발하면 어죠? 3일절.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못 떠난다? 3일절.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인데 3분의 2 이상에서 틀렸죠?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2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죠?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 구역의 모든 토지성 소유자란다. 맞아요? 원래 누가 조합원이죠? 토지성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조합원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 중간에 124페이지 중간 밑에 누가 조합원이다? 토지성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그죠?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그 중에서 뭐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토지성 소유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성 소유자 그 자들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자, 3번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을 무슨 방식? 순환정비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반 아니다. 어디 갔어? 3번이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 인가 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원래 조합원주의는 승계된다 안 된다? 그 밑에 나와요. 조합원주의 승계된다 안 된다? 돼요. 원래 아파트를 갖고 있었잖아. 팔고 떠나면 새로 사고 들어온 사람 있죠?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무슨 지구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문제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함부로 못 팔게 해. 그래서 언제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것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이후부터 뭐한 자들? 양수한 자는 조합원을 승계한다, 승계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되지 못해요. 언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요. 재개발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승계한 자는 원래 조합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경우하고 책에 보면 주르륵 하고 또 박스 속에 통째로 125페이지에 나오죠. 예, 그건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3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가 아니라 이건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되죠. 재건축이니까. 그럼 4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철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가능하지만 동의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자, 조합은 철회에 관한 건 어디에 나오죠? 그거는 123페이지에 나와요. 몇 페이지? 123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각종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 표시라고 하죠. 그럼 원칙적으로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인허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 원래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원래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 설립에 동의했었거든. 근데 그 내용에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걸 내가 뭐 하고 싶어? 철회하고 싶어. 그거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예, 그땐 변동이 없는 상 철회는 며칠 낸다? 30일 낼 수 있다. 그것도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데 30일에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30일 되기 전에 입이 뭘 열었어? 창립총회 개최됐어. 그럼 언제까지만?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30일 내에 철회할 수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먼저 개최됐으면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 쏘는 거야. 그 몇 페이지에? 123페이지에
각종 동의처럼의 반대 의사 표시던 그 내용에 관한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야 돼. 그 내용이. 그럼 4번은 맞아요? 네, 맞는 문장이야. 그 말은. 그래서 쭉 써 있으니까 그 맞는 문장. 5번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그 123페이지 밑에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 동그라미 3번이야. 동그라미 3번. 자, 이것도 철회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것도 여기다 그려가면서 했었어. 자, 내가 누구야? 철회하려는 원래 동의자야. 동의했던 내가 이걸 뭐 하고 싶어? 철회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죠? 동의 상대방. 조합설립 추진회. 이게 추진위원회야, 동의 상대방이.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권자 누구죠? 시장 수동. 여기 시장 군수등이 있어. 그럼 철회 의사표시는 동의의 철회. 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거. 나 철회할래요.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죠? 동의자가 누구한테 찾아간다? 동의의 상대방. 추진위원회에 가서 철회 의사표시가 여기다 보내죠? 여기서 철회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철회 의사표시가 여기다 뭐 되죠? 도달된 날. 도달됐겠죠? 했으니까. 또 하나, 이걸 동의자는 또 누구한테 둬야 돼? 여기만 보내면 안 돼. 동시에 누구한테 보내? 시장 수등에게 뭐 해야 돼? 철회 의사표시를 여기에 접수를 시켜야 돼. 접수해. 그럼 접수된 시장 수등은 그걸 다시 또 누구한테 보낸다? 동의 상대방. 여기다 뭐죠? 통지합니다. 이거는 통지야. 그러면 동의자가 철회 의사표시를 조합설립 추진에다가 도달시키고 또 하나 추진에다 접수했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할까? 둘 중에 뭐가 더 빠른 때야? 어떤 거? 도달된 날하고 통지된 날하고. 통지된 날이죠. 둘 중에 더 빠른 때 철회의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말로는 잘 못 외워.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내야 돼. 동의자가 동의한 걸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자가 철회하고 싶다. 철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니? 동의자가 철회 의사표시를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하고 이 동의자가 시장수에게 철회 의사표시를 접수시켰죠? 접수한 걸 누가? 시장수이 여기다가 통지한 날. 둘 중에 더 빠른 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중에 이제 도달된 것 통지 중에 더 뭔다? 빠른 때. 이렇게 나와. 빠른 때 뭐가 표현한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철회의 효력 발생.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게 정확한 표현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맞아 틀려? 일단 철회 동의서 동의의 철회나 반대 습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 도달된 때 요때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요. 둘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야 돼. 아셨죠? 자, 이건 숫자로도 시험 문제 났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기다가 도달시켰고 여기 접수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었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통지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었다. 철회 효력은 며칠 날 발생하니? 그래서 날짜를 시험 문제 냈었어. 실제로 이렇게 문제 냈어. 그럼 둘 중에 빠른 때. 근데 정답은 이게 빨랐을까? 이게 빨랐을까? 요 통지된 날이 더 빨랐을까? 여기 도달된 날이 더 빠르게 냈을까? 시험 문제 낸 새끼가. 어? 그게 정상이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출제 새끼가 그렇게 냈겠어? 출제 새끼는 이게 더 빠르다고 그렇게 했지. 도달된 게 훨씬 늦어가지고 이거는 저기 부산까지 돌아가지고 다시 울산까지 광주까지 갔다가 가느라고 우편물이 딴 데 돌아가지고 한참 늦게 갔고 여기는 신속하게 바로 가버렸거든. 이게 더 빨랐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도달이 더 빠르지 어떻게 저까지 갔다가 이렇게 통지되는 게 더 빠르겠니 말이, 그죠? 근데도 시험 문제는 출제한 새끼가 일부러 이것이 훨씬 더 늦었어. 여기 더 빠른 날짜였어. 통지된 이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내려고 일부러 시험 문제를 날짜를 고절로 조작해가지고 문제를 냈었어. 아셨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거야 원래. 그죠? 상식을 뛰어넘은 거죠. 그게. 그렇게 어쨌든 둘 중에 더 빠른 때가 효력 발생한다 했으니까 그건 지도 숫자 쓰기가 지들 맘이지. 아셨죠? 자, 52번 전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전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그때는 조합원 3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예, 이거는 의결 정족수에 관한 내용이죠. 어디에 나와요? 이거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거 쭉 나오는 건 126페이지에 있어요. 126페이지에 3번 총회하고 나오죠. 총회에서 다 라번, 출석 정족수, 마번, 의결 정족수 이렇게 나오죠. 그중에 의결 정족수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126페이지 의결 정족수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맞는 정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예, 대의원 구성해 보면 126페이지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된다는 얘기야?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되고 이사감사만 안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조합장을 포함한 아니라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이라고 했어야 되죠. 3번, 전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5년 동안 전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임원이 될 수 있다. 자, 임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죠. 첫째는 거주요건, 두 번째는 소유요건.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임원이 될 수 있어. 자, 거주요건은 뭐죠? 선임일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에? 3년. 지난 3년 동안에 몇 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어. 임원 될 수 있죠. 아니면 소유권. 지난 선임일로 따졌을 때 몇 년 이상?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이걸 뭐한 자? 계속 소유하고 있던 자. 여기 거주한 적은 없어. 그래도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 5년 이상. 그럼 그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조합장만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거기서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한다. 조합장만 더 조건을 추가하고 있죠. 그러면 3번에서 뭐가 틀렸죠? 선임일 직전 몇 년 동안? 거주요건이니까 3년 동안에 전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계속해서 몇 년? 1년 이상인 경우 임원이 될 수 있다. 거주기간 3년 동안에 거주기간 1년 이상 이랬어야 되죠. 자, 4번, 조합장은 전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거기서 거주하거나 영업해야 됩니까?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는 맞죠? 전비구역 지정고시입니까? 아니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까지 거기서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했어야 됩니다. 5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투여하죠?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니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랬었죠? 자, 따라서 맞는 건 1번만 정답. 자, 53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다. 이건 여러분들 몰라요. 이건 사업시행계획서가 몇 페이지에 나오죠? 128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에 관한 내용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재작년에 개정된 거야. 원래는 소형주택 건설계획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소형주택을 뭐로 바꿨어?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규모 얼마죠? 60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85. 그러니까 임대주택 짓는 걸 이건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임대주택이 옛날에는 얼마였었어? 60제곱미터 이하짜리밖에 안 줘줬어. 소형주택밖에 못 지켜서. 그럼 아무리 임대주택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좀 너무 심하다는 얘기야. 바꿔버렸어. 얼마로? 85로.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소형주택 건설의 말은 사라지고 이제 뭐로 바뀌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로 임대주택 건설에대로 그렇게 지라고 바뀌었다는 거. 그거 때문에 놓은 거니까 하여튼 뭐는 빠졌다?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계획이라는 게 포함되도록 이렇게 바뀌었다. 그 몇 번을 조심하라? 7번에 관련 내용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로 바뀌었죠. 2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당연히 뭐 받는다? 변경인가. 정비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중지인가 폐지인가. 원래 인가 받는 거야. 그런데 대지면적을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뭔다?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신고만 할 수 있다. 어디에 나오죠? 129페이지 맨 위에 경면 변경 신고사항의 동그라미 3번에 들어있어. 맨 위에 129페이지에 들어있어요. 자, 위에 박스 경면 변경 신고사항 그거죠. 또 3번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전비구로부터 몇 미터? 5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라고? 아니야. 몇 미터였었죠? 200m. 129페이지에 특례에 들어있어. 몇 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 4번 시장운수 등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전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전비사업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다. 그것도 129페이지 마지막에 전비사업비 예치하고 나오죠? 무슨 사업에서만 그런다고? 이거 재개발 사업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전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재개발사유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자, 5번 인가 받은 후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자, 5번도 한번 상시로 생각해봐. 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규모를 확대시켜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일이야, 쌍수르대로 환영할 일이야? 환영할 일이죠. 그런 건 굳이 변경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10만으로 해도 돼. 근데 뭐가 바뀐대? 위치가 바뀐대. 그럼 사람들이 쌍수르대로 환영하는 곳이 있을 거고 쌍수르대로 반대하는 곳이 있겠죠. 왜? 여기다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졸리 바꾼대. 그럼 어디를 열받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열받죠. 그죠? 저기 있는 사람은 쌍수르대로 환영하고 여기는 쌍수르대로 반대하겠지. 그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 그렇다는 말다 다시 인가 받아라. 그때는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걸 확대시키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 사람들이 싫어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뭐한데? 위치를 바꾼대. 이거는 이해관계자가 달라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중단 변경. 그냥 무대뼈라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서 봐봐. 우리 책에 있어 없어? 어디에 나와요? 12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 괄호 속에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가상 바로 그거. 항상 얻은 걸 조심하라 그랬죠? 괄호. 괄호 속에 있는 게 항상 첫 문제라고 말씀드렸어. 됐죠? 자, 거기까지만 하자. 53번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